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경식 씨. 네. 경식 씨, 2018년 올해의 띠 말고 올해의 색 무슨 색인지 아시나요? 올해의 색깔을 오프닝 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오늘 또 그 색으로 또 입고 오는 또 이 센스, 집요함. 이야, 대단하신데 그걸 또 말하려고 올해 색까지 끄집어내셨어요, 글쎄? 제가 센스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오늘 이 색깔 아닙니다. 아, 올해 색은 아니다? 네. 무슨 색입니까? 바로 이 색채연구소 팬톤에 의해 선정된 색깔인데요. 올해를 대표하는 색깔은요. 바로?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보라색? 네. 그래서 이 울트라 바이올렛이요. 뭐 여러 가지 색상, 의상에도 그렇고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색에 쓰이면서 보랏빛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요. 자, 이 보라색 네. 하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와인이 먼저 떠오르네요. 와인이요? 아, 와인이 이제 보라색이잖아요. 아, 저 역시. 센스가 좀 있네요. 센스가 있어요. 와인 좋아하잖아요. 이 색깔이요. 단순히 보라색만 따지는 게 아니라요. 올해를 또 뜻하는 울트라 바이올렛 유행은 음식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네네. 건강을 챙기는 울트라 바이올렛 푸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와인, 포도예요. 아, 그러네요. 이야, 제가 잘 선택한 거네요. 잘 선택했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유행도 따르고 건강도 챙기는 오늘 포도, 즉 포도에서도 좀 더 나아가서 발전된 형태의 액체, 포도주. 요거 오늘 저녁에 한 잔 해야 되겠습니다. 포도에는요, 네네. 포도당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기 회복, 피로 회복에는 도움이 되고요. 폴리페놀 성분도 들어있어서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와인 한 잔, 그리고 포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다고 하네요. 못 드시는 분들은 포도를 또 먹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여러분들도 포도 생각하시면 이제 건강도 함께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적인 유행색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 소식은 미스 광주 출신이죠. 황아연 리포터가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하연입니다. 네, 아연 씨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서 빛이 납니다. 환합니다. 환합니다. 환한 아연 씨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최근 한국의 가장 뜨거웠던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지난 4월 27일이었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지 못할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쓰였었죠.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 네. 궁금해가지고 계속 TV 앞에 있었거든요. 저도 아침부터 생방송을 봤는데 네네. 서로 이제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남한 땅 한 번, 북한 땅 한 번, 남한 땅 한 번 이렇게 밟았잖아요. 어우. 즉석에서 제안된 거라고 해서 더 많이 시선을 끌었던 것 같아요. 외신 기자들은 눈물도 흘리더라.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엔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또 핫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그랬죠. 자, 두 분은 네. 남북 정상회담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그 외에 어떤 것들에 주목하게 되셨나요? 물론 이제 현안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외로 좀 관심이 가지는 건 아까 그때 봤을 때 평양냉면 있잖아요. 그 멀리서 준비해 왔는데 멀리서 왔다고요? 멀리서 하면 안 되지. 아, 그렇지. 그 평양냉면을 네. 갖다 그래서 그거 보다가 평양냉면이 땡겨가 급 땡기잖아요. 왜?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평양냉면 먹으러 왔는데 줄이 그냥 어마하게 그냥 아이고 대단했었습니다. 다들 경식 씨처럼 평양냉면 딱 듣자마자 나도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근데 네네. 저는 그보다도 어. 두 정상이 이제 구름다리 위에서 사실 산책을 하려다가 한 30분간 독대를 했잖아요. 당시 이제 마이크 소리도 꺼졌고 그러니까. 새소리만 들리던데 글쎄, 입 모양만 열심히 봤는데 네. 잘 안 보이죠. 못 알아듣겠어. 네, 그 순간이 가장 또 주목받았던 순간이 아닐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남북 식재료를 이용한 만찬 코스부터 도보다리에서의 30분간의 대화. 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다양한 인상을 남겨줬었죠. 네. 또 이외에도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지난 4월 27일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날짜만 들어도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 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TV 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TV 채널을 고정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분들 많으셨죠? 이제 정말 통일은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남북 정상회담. 단순히 두 정상의 대화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경제 효과가 발생했던 일이었죠.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네, 이번 정상회담은 무려 1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었죠.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더더욱 기억에 남는데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 소비 심리 개선 등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50년 통일 한반도 경제 규모는 세계 8위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다양한 이면들이 있겠지만요. 대체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가져온 여러 종류의 경제 효과, 관련 주식들의 급등, 원화 가치의 상승, 문화예술계 쪽에도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알아볼게요.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토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로 무장한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정보력으로 개발 호재를 확인해 다양한 매물 중 엄격히 선별해서 추천드립니다. 특화된 전문가 그룹이 고객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 회사의 특징입니다. 이 회사만의 노하우와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자본으로 역세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년간의 노하우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과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회사 경쟁력입니다. 이곳에서는 토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에 관한 실전 전략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 역세권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철도 개설 및 도로 개통 예정지를 선별하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토지 관련 정책 내용과 권역별 개발 이슈, 정확한 자료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치 높은 토지를 알아보는 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물건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건물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만 않잖아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이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세권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맡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정책 분석, 현장 전문, 도시계획, 세무, 리스크 점검 등 회사 전문가들의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회사에서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주목받는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토지 시장에서도 거래 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토지 시장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렇게 훈풍이 불었던 적이 있긴 했었는데 집가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엔 대형 기업의 디스플레이 단지와 경인선의 개통으로 인한 집가 상승을 봤다는 게 정확한 견해입니다. 남북 관계로만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훈풍이 불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 과연 개발이 제대로 될까요? 네, 실제로 과거 평화도시 조성이라는 큰 테마형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주변 정세에 민감한 테마형 호재라 진척이 상당히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단기적 테마보다는 기업, 도시개발, 도로, 전철망 등을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분위기에 편승한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수요가 몰린다고 해서 급격한 집가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실수요 시장이 열려야 하는데 단시간 내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역세권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물론 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개발 호재가 있는 역세권이라고 해도 정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더 자세하게 둘러봐야겠죠. 자, 이렇게 역세권에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할까요? 내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역세권 범주에 포함되는지, 그 개발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만 볼 게 아니라 주변 인프라나 기업 환경, 도시 개발 사업 유무, 인구 유입 등을 확인해야 역세권 개발 속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세권은 어디에 만들어지는 걸까요? 일부 민간 투자 사업도 존재하긴 하지만요. 보통 철도의 개발 계획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철도청 등의 10년 단위로 구축 계획이 공지돼 있죠. 철도가서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철도 계획과 진행 사항 등을 재확인하며 조금씩 좁혀나간다고 합니다. 전문가라고 너무 믿지 마시고 투자자 본인도 공부를 많이 해야 과장된 광고나 잘못된 전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팩트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간혹 과장된 광고로 분양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상식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철역 주변이 개발 안 된 곳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소를 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각종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랄게요.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긴 게 뭔가 했더니 바로 경제 효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요, 적어도 새로운 큰 시장이 하나는 열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네. 지나친 낙관은 또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사실 외교적인 성과가 실질적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한 발자국 더 물러서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네. 낙관적인 생각은 안 네.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린 찾아봐야겠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대표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외모로 봐서는 약간 뮤지션, 음악가, 작곡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신설 역세권 토지 투자에서 10년 이상 전문 지식과 노하우로 무장한 전문가 그룹의 토지 투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철도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나라 일본처럼 전 국토를 전철망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정부의 구상입니다. 예. 전철역들이 많이 생겨나면 예. 그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거기서 집가 상승의 요인이 생깁니다. 토지 투자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황금성과 투자 기간인데요. 그렇죠. 토지 같은 경우는 좀 투자 기간이 좀 길다고 하고 10년 네, 네. 내다봐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예.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어떤 네. 개통 시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확히 나와주기 때문에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토지 투자랑 다른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역세권 토지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님은 이제 역세권 전문 컨설팅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일을 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 궁금해요. 이전부터 토지에 관심 많으셨나요? 역 근처에서만 사셨나요, 혹시?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예, 관심만 있고 별 지식이 없었던 20대 일인데요. 네. 전철 들어선다니까 그냥 소자본으로 토지를 조금 매입을 했는데요. 아, 조금 했는데? 네, 그게 수익이 났어요. 터졌네. 예. 아하. 주변에서 왜 어쩌다가 그 투자를 하게 됐어라고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게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 붙기 네네. 시작하죠. 나도 좀 벌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재밌으니까. 네. 재밌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 다년간 개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인들한테? 예,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변인들 이제 투자 자문을 해주다가 투자 문의가 늘면서 너무 많으니까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됐다. 예. 그래서 어. 예, 법인을 세우고 네네네. 체계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뒤로는 이제 역세권 토지 투자 컨설팅 및 이제 투자 가치가 좋은 이런 토지를 선별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중에서도 이 좀 더 집중을 해서 특화된 분야로 한다라는 거는 정말 더 뭐랄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감이 가요.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과 확고한 그렇죠.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최근 토지 투자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전국 지가가 평준화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예, 저는 근데 견해가 달랐습니다. 달라요. 네, 예, 다릅니다. 성장률이 과거와 다르고 네. 인구 구조가 노령화에 접어들면서 네. 인구가 밀집되는 곳과 빠져나가는 곳에 따라서 지가가 양극화된다고 본 거죠. 와, 맞췄네요. 지금 예. 양극화가 돼 가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싸고 큰 땅을 이 이득을 줬으면 네. 지금은 비싸더라도 요지에. 요지의 땅을 더 선호합니다. 공사에서 네. 토지 분양을 하면 네네. 몇백 대 일 경쟁률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금이 너무 크잖아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도 가능한 이런 토지를 하는 게 저희 회사 노하우입니다. 이번에 남북 경제와 관련해서 토지와 관한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남북 관계가 판문점 선언으로 본격적인 훈풍을 타면서 네. 파주 접경 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면서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성공단이나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경의선 라인이나 공장 용지, 창고 용지의 수요가 소폭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 이제 과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만큼 토지 투자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곳은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규제가 얽혀 있어서 개인이 직접 개발하기 쉽지 않고요. 네. 단발성 이슈도 중요하지만 네. 토지 시장은 적정한 개발 압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장기적인 안목 가지고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투자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접경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외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지역이 있을까요? 남으로는 서해선 복선 전철, 장항선, 호남 KTX, 북으로는 개성, 평양, 신의주를 거쳐서 TCR, 즉 중국 횡단철도랑 연결이 됩니다. 새로운 경제축이 생기는 거죠. 예, 이걸 TKR, 한국 횡단철도라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 있었던 실크로드, 즉 육로길이 열리는 거죠. 향후에 네.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이 직결 노선이 생기는 겁니다. 예, 저는 역세권 전문가로서 이 전철 라인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처럼 분단 국가였던 이제 독일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이 독일에서도 이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과거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일정 시간 이후
일자리가 풍부한 서독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렸고요. 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소독 지역이 더. 네. 네네네.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투자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네. 통일 전 독일을 예를 든 것처럼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 이주가 예상됩니다. 실제 이렇게 통일이 됐던 독일에도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미리 우리도 좀 통일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고 벌써부터 움직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하지만 네. 신중하게도 그렇죠. 접근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중장기적으로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갔을 때 규제가 완화되고 토지 가격이 상승할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 수요가 몰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 정부의 경제 협력 방침이 정해진 것이 아직 없으므로 투자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네. 앞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계속 이 핑크빛을 유지할 경우 남북의 이제 토지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장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향후에 통일이 된다면 된다면 많은 기업이 북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북쪽에 많은 택지 공급 그리고 인프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네. 일자리 수요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 북쪽은 개발 붐이고요. 그렇겠죠. 남쪽은 기업이 많은 지역이 집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누딜 정책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막대한 개발 자금이 필요하게 되므로 통화량이 늘고요. 원자재 및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건설 붐, 저렴한 노동력, 대한민국의 기업 경쟁력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북 경제 효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오늘 돈 말씀 주신 이강민 대표님, 항한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이게 현대 생활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고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3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네. 우리 대한민국의 고독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몇 점이죠? 이게 높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낮을수록 좋은 건데 높게 나왔습니다. 50점보다 높나요? 훨씬 많습니다. 78점이나 나왔습니다. 거의 80점 가까이 나왔어요. 그만큼 많은 네네. 분들이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네. 1위로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거. 내가 제일 잘나가. 이러니까. 근데 이게 뭐 좋으면 좋은 걸 수 있지만 어. 점점 삭막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유가? 사회 계층 간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막 요즘 신조어도 막 생기잖아요. 아유, 나 금수저야, 흑수저야. 너는 수저도 없다며? 이렇게. 그러니까 계층 간에 이게 너무 괴리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선을 네. 긋게 되면서 고독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고독감이 초래하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네. 단순히 나만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거예요. 네,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이런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주의보다는 이제 이타주의, 배척보다는 배려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부터 네. 실천을 서로를 하는 게. 생각해주고. 그럼요. 경씨가 오늘 수고했어. 반말하지 말길 바래. 우리는 안 되겠네요. 자, 매거진 투데이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요, 네. 더 나부터 시작하시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거진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